고1 학력평가 28번부터 31번 문항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후회하지 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에는 합리적인 의사에 대한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편익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편익은 비용의 대가로 얻는 만족, 이익을 뜻한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개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기회비용이고,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편익,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고, 편익이라는 건 그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또는 이익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기회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을 얻기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기회비용은 매몰 비용이 된다. 세 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난 다음에 소멸되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매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다. 한번 지불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매몰된 비용들은 감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문장에서 매몰된 비용들은 이미 지불된 비용이기 때문에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나문단에서는 세 가지 개념, 기회비용, 그리고 편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매몰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기업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초 대부분 미국 내 대형 항공사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어떤 해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이 각각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계속 표를 팔고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자, 90년대 항공사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결정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 항공사 경영진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다음 문단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들 비용의 일부가 매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샀고 그것을 다시 팔 수 없다면 그 비행기에 대한 비용은 이미 매몰된 것이다. 자, 요 4줄 정도 읽어왔을 때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게 항공기 가격, 비행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운항의 기회비용은 연료비, 조종사와 승무원의 임금 정도가 될 수 있다. 기회비용은 연료비, 승무원의 임금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운항을 선택함으로써 써야 하는 비용보다 기업을 운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크다면 항공사들의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라문단에서는 매몰비용, 항공사들의 매몰비용은 항공기 가격이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연료비, 조종사와 승무원의 임금. 그렇다면은 이 선택을 함으로써 기회비용보다 총수입,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크다면은 항공사 운영이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문단입니다. 매몰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함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은 만원의 만족감, 즉 편익을 얻는다고 하자. 영화표를 7,000원에 샀는데 실수로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자, 여기서는 만족감, 편익을 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기회비용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 표를 잃어버렸으니까 매몰비용도 역시 7,000원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다시 표를 사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의 편익은 여전히 기회비용, 표를 다시 사는 비용 7,000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미 잃어버린 표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다시 살펴보면은
어떤 결정할 때 이미 매몰된 비용들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회비용과 편익, 매몰비용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회비용은 편익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 편익은 비용의 대가로 얻는 만족 또는 이익, 매몰비용은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비용,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매몰비용은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위의 문단에서 설명했었고, 그것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예를 통해 가지고 구체하고 있었죠. 자, 그 예가 항공사가 매년 4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도 항공기 운항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항공기 구입 비용은 이미 매몰 비용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책정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항공기 구입 비용을 제외한 연료비, 조종사 승무원의 임금만 기회비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총이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면 항공사는 운항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문단에서는 매몰비용은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것을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를 보아서 얻는 만족감 10,000원이라고 할 때 영화표는 7,000원, 그리고 이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몰비용도 역시 7,000원으로 책정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화표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영화표를 다시 사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지출한 매몰비용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영화표를 구입하여 보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두 번째 2번 문제가 틀렸네요. 나는 대상을 비교해서 공통적인 속성을 찾고 있다. 자, 나문단에서는 기회비용, 편익, 매몰비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속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단하를 바탕으로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왜 계속 표를 팔고 승객을 실러 날랐는가? 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문장이었는데,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기회비용이 총수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라면은 항공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항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체크했어야 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말을 이해한 뒤 보기에 나오는 김씨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김씨는 2만 원에 지불하고 뷔페에 갔다. 자, 그러면은 2만 원은 기회비용이자 매몰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얼마 먹지 않아 충분히 배가 불렀다. 자, 그러면은 김씨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여기서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을 계산해보니 10,000원어치였다. 지불한 돈이 아까워진 김씨는 고민했다. 돈을 낸 만큼 먹어야 하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이 4번입니다. 더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C 이상이다. 자, 편익은 이미 10,000원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편익은 얻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편익은 10,000원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는 1번부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한 매몰 비용은 A다. 아까 2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A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얻으려는 편익은 A 이상이다. 그렇겠죠. 이미 2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목적으로,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뷔페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얻고 있는 편익은 B이다. 그렇죠.
10,000원을 먹은 시점에서 10,000원치를 먹은 시점에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실제 얻은 이익은 10,000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먹어서 배탈이 난다면 편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치료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문제입니다. A와 1을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C는 다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불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배분된 비용들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려한다라고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제한다는 건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0년 6월 9일 학력평가 28번부터 31번 문항 설명 진행하였습니다.